오늘은 500만원짜리 노트북을 가져왔는데요. 레이저 블레이드 스튜디오 에디션입니다. 가격이 미쳤죠? 500만원? 진짜 미친 가격인데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엔비디아 쿼드로 RTX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쉽게 볼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아니에요. 보통 고성능 노트북 하면 게이밍 노트북 생각하시죠? 근데 이거는 게이밍 노트북과는 다르게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에요. 그래서 영상 작업이나 사진 작업, 3D 그래픽 작업 전문가분들한테 굉장히 알맞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게임을 하겠다고 사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글쎄요, 굳이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원래 스튜디오라는 말이 들어가면 비싸지기 마련인데 이 녀석의 정확한 가격은 549만원입니다. 자, 이거를 이성적으로 살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감성적으로 한 12개월 할부 정도? 그 정도는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격이 정말 무서운 만큼 스펙도 완전 화려해요. CPU는 인텔 9세대 i7-9750H, 램은 32GB DDR4, 스토리지는 1TB M.2 NVMe SSD, 그리고 GPU는 엔비디아 쿼드로 RTX 5000 스튜디오가 탑재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OLED 4K 터치 패널, 주사율은 60Hz, 색 재현율은 DCI P3 기준 100%, HDR 400을 지원합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10 프로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 80W시의 배터리,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무게는 약 2.2kg입니다. 일단 스펙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전문가용답게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NVMe 방식의 SSD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NVMe 방식이 일반 SSD보다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작업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은 심플하고 정말 고급져요. 색상은 머큐리 화이트 컬러인데 은은한 실버 톤으로 되어 있어서 뭐 언뜻 보면 맥북 프로 같은 그런 착각도 살짝 들어요. 레이저에서 약간 사과향이 나는 뭐 그런 감성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최근 본 노트북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레이저가 디자인을 정말 잘 뽑아냈네요. 전체적인 느낌은 일반적인 게이밍 랩탑과는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고급지다, 뭐 이런 느낌이 팍팍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게이밍 랩탑들이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녀석은 미니멀한 명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속안은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는 4K OLED 터치 패널이 들어갔어요. 일단 4K OLED 패널답게 시야각과 명암비가 상당히 좋고 해상도도 아주 뛰어납니다. DCI P3 기준 100%를 커버하는 색 재현율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색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터치스크린도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 못지않게 디스플레이도 지금까지 본 노트북 중에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4K 해상도나 정확한 색 재현율은 사실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일반적인 영상을 보는 데에서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상 작업이나 사진 작업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분들한테 특히나 더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포트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HDMI와 SD카드 슬롯, 3.2세대 USB Type-A,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와 썬더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3.5mm 이어폰 잭, 충전 포트, 그리고 3.2세대 USB Type-A 포트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다양한 포트를 지원해주는 건 정말 좋은데요. 다만 썬더볼트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다는 게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좀 놀라웠던 점은 바로 이 SD카드 슬롯인데요. 놀랍게도 이 녀석은 UFS Type-3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겁나게 빠른 SD카드를 넣어도 지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속도는 최대 600MB 이상의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키보드에는 RGB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레이저 시냅스에서 컬러나 효과를 다양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타이핑감은 눌렀을 때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약간 눌리다가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풀사이즈가 아니라서 이게 좀 아쉬웠고요. 또 오른쪽 시프트 키가 살짝 불편한데 한글을 배려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Shift 키를 눌러야 되는데 자꾸 방향키가 눌려요. 이 부분은 좀 아쉬웠고요. 하지만 터치패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넓고 터치감도 부드러워요. 뭔가 키보드는 살짝 배려심이 부족했다면 터치패드는 정말 많은 배려가 들어갔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키보드 좌우에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스피커 위치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스피커의 음질이나 음량은 노트북 스피커 치고는 꽤 괜찮은 편이었고요. 다만 사운드가 그렇게까지 묵직한 느낌은 아니라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레이저 블레이드 스튜디오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바로 그래픽카드죠. 엔비디아 쿼드로 RTX 5000은 VRAM만 해도 16GB입니다. 이 그래픽카드는 일반적인 게임용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작업용 그래픽카드인데요. 게임용 그래픽카드가 빠른 연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작업용 그래픽카드는 정확한 연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라데온이나 지포스 이런 그래픽카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성능 테스트를 위해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먼저 3D 마크 타임스파이의 경우는 6987점이 나왔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15593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PC마크 10의 경우는 4925점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벤치마크 테스트만으로 여러가지 성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테스트도 같이 해봤는데요. 먼저 프리미어로 영상 작업을 해봤습니다. 6분 정도 되는 4K 영상으로 작업을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4K 영상을 작업할 때는 프록시로 작업을 해야 원활하게 좀 가능하죠. 그런데 원본 영상으로 작업을 했는데도 거의 딜레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렌더링 타임도 체크해봤는데요.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 6분짜리 4K 영상을 렌더링을 돌려봤는데 렌더링이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5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컬러 그레이딩과 몇몇 작업까지 들어가 있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작업 성능은 정말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영상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이게 노트북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의 작업 성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이에요. 쿼드로 RTX 50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게임도 해봤습니다. 일단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배틀필드를 최고 사양으로 돌려봤고요. 프레임은 60프레임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끊김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배그도 해봤는데요. 국민 옵션으로 맞춰놓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프레임은 120 정도로 유지가 되었고요. 배그도 제 베리니 같은 하찮은 실력을 제외하면 괜찮게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배그 진짜 너무 어려워요. 게임을 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플레이하는 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쿼드로가 게임에 그렇게까지 최적화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살짝 기대가 컸는데 어쨌든 게임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발열과 소음을 보면 게임할 때 GPU 온도는 평균적으로 67도 정도 유지가 됐고요. CPU 온도는 80도에서 90도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제품 전체가 살짝 뜨거운 느낌은 있었어요. 그리고 소음의 경우는 게임을 할 때 50dB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소음은 제 기준에서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싼 노트북이라고 해서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 눈에는 몇 가지 단점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바로 타건감인데요. 이게 단점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부분보다는 좀 덜 완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아무래도 눌리는 감이 좀 얕기 때문에 타자를 많이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썬더볼트가 하나라는 점인데요. 확실히 최근에는 C타입 포트가 정말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급 장비에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는 점은 정말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소 아쉬운 배터리였어요. 80W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워낙 고성능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까지 사용하긴 좀 힘들더라고요. 4K로 영상 편집을 할 때는 2시간이 조금 안 되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배터리 성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레이저 블레이드 스튜디오 에디션은 500만 원이 넘는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좀 어려운 그런 가격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지갑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를 위한 제품이고 또 최고 성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엄청나게 비싸다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도 뭐 노트북에 500만 원이 비싼 건 진짜 비싼 거죠. 마치 미니멀한 명품을 연상케 하는 깔끔한 디자인, 거기에 완벽한 색을 보여주는 뛰어난 디스플레이, 쿼드로 RTX 5000이 들어간 미친 작업 성능, 이런 거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프로급 노트북이에요. 뭐 비싼 만큼 값어치는 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용 고성능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않으셨죠? 인스타 팔로우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